지금 이제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책 읽기 낭독입니다. 책 읽기 낭독.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책 읽기 낭독이죠. 우리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공부를 아주 많이 했죠. 그리고 무슨 교육이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 공부가 배워서 기억력에 의지한 지식의 습득을 공부로 지금까지 알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 그런데 그런 공부를 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외공은 조금 쌓았어. 외공은 조금 쌓았지만 외공을 좀 쌓아서 일에 대해서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같고 그렇게 됐지만 실제는 전혀 인간적으로는 성숙하거나 행복하거나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의미가 사람이 되는 공부. 이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는 거죠. 사람이 된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사람이 아니면 뭔가 우리 그 몸과 마음을 주관해야 될 우리 정신이 외출을 한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우리 도구로 부리고 써야 될 그 몸과 마음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 그 모든 교육 체계가 에고를 실체로 인정하는 거죠. 우리 몸과 마음, 에고는 우리 그 평생 또는 그 전에 억겁을 되풀이하여 태어나고 죽고 한 업의 뭉치.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고의 뭉치. 이걸 사상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의 뭉치를 자기로 알고 사는 거죠. 하여튼 그 공부 중에 제일 중요한 공부가 이제 봄나라 낭독 감각 개발하는 공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이 봄나라 낭독을 하는데 오늘은 8권 인간개발 시리즈 완결편 2 제8권 삶의 완성 언어의 종료 이렇게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삶의 완성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 아침 낭독 1조조모의 가장 핵심적인 그 공부의 요체는 듣는 거죠. 자기 말소리를 듣는 거. 근데 이 공부를 이제 쭉 해보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놓고 또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는 거죠. 녹음을 해가지고 또 들어보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녹음 파일을 만들어서 들어보면 말소리에 있는 그 카르마, 그
알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을 이해하느냐?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왜? 목소리 때문에. 그래서 그 목소리 하나를 고치는 것이 이 땅에서 제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목소리를 고친다. 고치려면 알아야 고치는 거고, 알려면 들어봐야 되는 거고, 들어보려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는가? 못 살았다는 거죠. 남의 소리는 잘 듣고 남의 표정은 잘 보지만 자기의 표정과 자기의 말소리는 보고 듣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아침 1조조모의 감각개발 훈련의 가장 중요한 낭도, 눈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정확하게 읽고 귀로 듣는 훈련입니다. 지금부터 읽어봅니다. 삶의 완성,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삶의 단계에서는 풀이나 나무나 꽃을 보아도 쉽사리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장롱이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도 스쳐볼 뿐 눈이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자기 집이나 방이나 천장이나 마루를 늘상 보면서도 지나치거나 놓친다. 하늘을 쳐다볼 때가 드물고 구름이나 해와 달과 별을 유심히 바라보고 즐기지 못하고 삶의 능선과 골짜기와 산색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강물이 휘구어 흘러가는 전경이나 호수에 있는 물결과 반짝이는 물빛을 눈여겨보지 못하고 거리를 걸으면서 가로수나 건물, 간판, 보도블록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지 않고 건성으로 지나친다. 사원이나 서원이나 성당이나 교회, 궁궐이나 박물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을 전체적으로 윤곽을 살피고 조각품이나 장식물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볼 줄 모른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보면서도 명료하게 보지 않는다. 생각이 주도하는 삶의 단계에서는 감각의 눈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지나친다. 눈을 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눈을 뜨려면 감각이 생각을 이겨야 한다. 눈을 떠야 하늘과 땅과 사람이 제대로 보여 구경하는 삶이 시작된다. 구경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눈이 꽃이나 풀과 나무에게로 가고 다음 단계로 무생물에게로 눈이 가고 마지막 단계로 사람에게로 눈이 간다. 아이들이 떠들면서 장난치는 모습. 지하철에서 눈을 감고 앉아가는 사람들, 팔짱을 꼭 끼고 걸어가는 청춘남녀, 어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사갈치 아줌마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들에 나가 일하는 농부들, 배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 잡는 어부들,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무원, 은행원, 회사원들, 길거리에서 만나는 무수한 사람들, 그들의 덕분으로 먹고 입고 살아가니 따뜻한 가슴으로 정겹게 바라본다. 사람을 정겹게 바라보는 구경의 단계가 되면 천지만물이 낱낱이 눈에 들어온다. 구경하는 자는 자기가 창조한 천지만물을 바라보는 자이고 자기가 운행하는 천지만물을 지켜보는 자이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로서 소우주의 주인인 동시에 대우주의 주인이다. 구경하는 자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구경하는 자는 천지의 창조자이고 운행자이다. 사람이 있어 우주 창조와 운행을 증거하고 확인한다. 사람이 없는 천지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우주는 사람 농사를 통하여 창조와 운행의 보람을 추수하려고 한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진실의 눈, 순한 눈을 뜨게 하여 아름다움을 만끽하도록 하여 우리 우주의 주인의 신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주의 섭리이다. 사람을 완성한다는 말은 우주의 창조와 운행을 구경하고 누리는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 난 다음 천지인 삼재가 다 눈에 들어와야 삶의 완성이다. 삶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져 우주의 주인이다.
들으면서 읽었습니까? 부분적으로 들었습니다. 차례. 일원경님에서부터 108 삶의 완성 348쪽의 책입니다. 삶의 완성. 봄일 원경님에게 20대부터 시작된 그리움과 사랑의 갈구와 축으로 인하여 막연하게 남아 일찍부터 도를 추구해온 한평생이었습니다. 손바지를 입었는데도 약간 춥다. 약간 추울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릎에다가 무릎 담요를 딱 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책상을 갖다 놓고서 이제 공부를 한다 이거죠. 인연에 따라 정역 김일구 선생의 문중에 들어가 계룡산 생활을 통하여 이 박사와 송 선생이라는 양대 산맥을 통하여 대도가 이 나라에서 태동된다는 신념을 배우고 특히나 송 선생의 예언을 들은 산 증인이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도를 추구하는 생각은 줄기차게 진행되어 단학이나 마음수련을 비롯하여 아바타 등의 코스를 밟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원상 선생의 소개로 봄나라 초창기 멤버가 되어 한 6,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책이 7권이나 나오는 세월 동안 아들인 원자와 며느리인 원정까지 대동하여 봄나라를 지켜오셨습니다. 원경님이 없었다면 봄나라가 태동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원경님은 봄나라 공부에 대한 개념 정리와 성리에 달통하셨습니다. 하늘은 애고를 성숙시키어 하늘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병고와 경제 문제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텅 빔에 점을 찍어 하늘사람이 되어 지수화풍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가 되면 하늘은 더 이상 병고나 경제 문제를 통해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문제가 코앞에 닥쳐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부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자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나이로 말하면 70격을 바라보는 노년에 해당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로부터 단박 벗어나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다행히 빛을 거두어들여 한 점으로 모으고 다시 없고 없는 캄캄한 하늘을 여니 새로운 활로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마음을 비운 상태를 견지하는 일이 도를 완성하는 일인 동시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캄캄한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 곧 환한 하늘을 여는 일입니다. 이 중대한 국면을 맞아 명함운을 잡아돌리는 운행을 통하여 창조해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버티시면 봄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시점이 다가올 것입니다. 일을 하되 외부적인 사항에 끌리지 마시고 텅 빈을 늘고 많은 뿌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틈틈이 봄나라 책을 읽고 내적인 체험을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대도를 성취하고 대도를 선양하기 위해 금생에 오신 원경님, 봄나라 건설을 위해 오신 원경님, 참으로 희유한 인연입니다. 대도인을 만들기 위하여 하늘이 주는 시련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가정을 수호하고 봄나라를 건설합시다. 원경님의 앞날에 하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들으면서 읽었습니다. 이 원정님에게 원정님은 공부 안하는 농땡이로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학교 약대에 들어간 천재입니다. 전생의 공부로 인하여 약사로 나간다거나
약학자가 될 생각은 희미해지고 있던 차에 원자님을 만나고 원경님을 만나 책을 30번 읽고 봄나라에 오라는 말을 듣고 3번도 읽지 않고 혼자서 봄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스스로 책 제작에 달려들어 봄나라 책 1권 증고판부터 제2권 제3권까지 책을 만들어내어 봄나라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 이후 원자님과 결혼식을 제2권 출판 기념의 날 센터에서 봄나라식을 올리고 이태극 3세 아들을 낳아 육아에 전념하는 틈틈이 사무국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봄나라 최초로 봄과 생각의 갈라치기에 대한 질문을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봄나라에 온 지도 4년이 되어 올해 30이 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봄나라에 와서 많이 똑똑해졌다는 고백을 할 정도이고 봄나라 최초의 가이드로 일취월장하고 있어 마음 든든한 바 있습니다. 원정님이 봄나라에 온 것은 봄나라 건설을 하기 위한 하늘의 구도입니다. 원자님을 만나고 원경님을 통해 봄나라와 연결된 것은 도저히 생각으로는 풀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원자님이 차차 봄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에 임하게 된 것도 부인인 원정님의 음덕이 아닌가 합니다. 빛은 입자인 동시에 파장입니다. 입자에 대한 이해력은 충분한데 파장에 대한 감각, 감상력만 더한다면 두뇌가 가슴과 통하고 귀의 단전인 하단전의 점을 찍으면 하늘에 태양이 뜬 것 같이 될 것입니다. 입자적인 측면에 능통하기에 농땡이 기질이 생겼는데 파장에 대한 공부가 있다는 것을 알아 용맹정진하는 길로 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행주자와 어묵통정의 일상생활 가운데 텅빈 여여부동한 최고봉님이 되어 부천세계 건설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만반의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정님 만나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봄삼 원지수님에게 나이 30 부분적으로 절반 이상은 듣지 못하고 읽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잘 들으면서 읽으십시오. 봄삼 원지수님에게 나이 30에 다음에 올린 카페를 통해 봄나라에 온 이후 3번 탈퇴하고 4번 가입한 신기록의 소유자입니다. 봄나라에 와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채팅을 통하여 가장 많은 탁말을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애국어대학 시절에는 부전공으로 철학을 선택할 정도로 은연중 도예싹을 보인 바 있습니다. 봄나라가 사무국이 생기자 봄나라 책 제4권, 5권, 6권을 만들었고 지금 제7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봄나라 홈페이지를 맡아 제작하고 관리하면서 봄나라에서 2번째 가이드봄님으로 책읽기 수련회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원지수님은 특히나 자네의 분석력이 날카롭고 봄나라 홈페이지에 가장 오래 머무는 집념의 사람입니다. 지난해 100일 정진도 원지수님의 제창에 의해 이루어졌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책읽기 600독 정진도 원지수님의 자발적 실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봄나라에 온 지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무국에 들어와서 공부와 일에 쏟은 열정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혁혁합니다. 공부의 정도로 말하여도 성리의 달통함은 물론이고 직문즉답의 실력도 상당한 수준이고 단지 파장에 대한 감각, 감상의 능력이 미진하였으나 오늘 책읽기 가이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애고의 마지막 거부와 저항을 확연히 깨달아
파장을 감각해 봄으로 통빔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그간 쌓인 카르마를 단박 녹여 습관적인 언행의 굴레를 벗어나 항상 깨어있는 통빔의 생활, 늘봄의 생활을 통한 하늘사람으로 거듭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봄나라에 와서 보여준 공부와 일에 대한 일편단심 집념으로 볼 때 원주 스님은 후천세계 건설하기 위하여 하늘이 선정한 분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날카로움도 부드럽고 둥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단출한 몸으로 과거의 모든 인연을 뒤로하고 봄나라 건설을 위하여 공부와 일에 생애를 바쳐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사도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원주 스님이 있어 든든합니다. 원주 스님이 있어 희망이 보입니다. 봄사 원자님에게 원자님은 사무국에서 동영상 촬영과 책 판매 대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와서 책 읽기의 소리와 오늘이 제자리를 잡았고 이제 남은 것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일만 남았습니다. 글자를 틀린다는 것은 일심이 중간에 끊어지는 현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 수준의 정도가 그대로 반영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하고 일하는 데에도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부족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본인의 의식 수준인 동시에 업장입니다. 처음 마음먹은 것을 시간이 경과하면서 잊어먹어서 일이 관지하지 못하고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공부나 일에 있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집중력과 추진력입니다. 도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이해력만으로서는 불구합니다.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성공합니다. 도에 대해서 글과 말로 명료하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욕심, 애고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애고가 떨어지려면 책을 통한 내적 체험을 몸소 겪어보는 치열함이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합니다. 할까 말까를 하는 것으로 하나로 뭉쳐 간단 없이 밀고 나갈 때 일심이 길러지고 업장이 소멸되어 이윽고 무신자들을 맞이하여 본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선우천 다리를 놓는 사명을 타고난 원경님의 아들로 태어나 원정님을 원경님에게 소개하고 원경님이 원정님으로 하여금 봄나라에 와서 가이드 봄님으로 활약하도록 만든 공덕에 힘입어 봄 공부의 길에 접어든 지금 부단한 책읽기 수행을 통하여 태도를 성취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들으면서 읽었습니까? 들으면서 조금만 듣고 조금만 들었죠. 조금만 들었어. 원대님에게 봄나라의 원주는 2007년 1월에 왔으니 이제 2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단월드 동료였던 원가님의 소개로 와서 바로 사무국 법령으로 일하면서 공부한 세월이었습니다. 현재는 명상센터 격리를 맡아 하면서 사무실을 매일같이 지키면서 홍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교 감각 개발에 나오는 원손님과는 부부지간이 됩니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여 봄 공부에 물려받았고 글도 조리강령이 분명해졌습니다. 확고한 결심이 서서 봄나라 건설에 생애를 바치는 일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남은 공부는 본심을 늘봄으로 능대한 능력을 더욱 연마하여 환한 표정으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일신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에게 관심과 정감을 담은 목소리를 실어 꽉 막히고 냉랭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소통하여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힘을 쓴다면 본인의 공부는 물론 봄나라 일꾼으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꿈꾸던 원대님이 금나라에 온 것은 금나라를 건설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동민이 유경이 본공부 잘 시켜 사람을 완성하는 가정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대가 있어 든든합니다. 법육 까르마에 의한 운명의 결정. 어느 부부의 까르마에 의한 이혼의 과정을 진단한다. 남편은 남자이면서 여성적인 카르마가 강하여 아내에게 기대는 편집증이 심하고, 아내는 여자이면서 남성적인 카르마가 강하여 상호보완적인 카르마 법칙에 의해 서로 끌림 현상으로 부부가 되었다. 20여 년을 그렇게 뒤바뀐 역할로 부부 생활을 하다가 보니 아내는 더 이상 남자 역할이 지겨워져 자기도 여성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사는 여성 자리를 찾고 퍼졌다. 그러던 중 자기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적극적인 남자를 만나며 여성의 역할을 하며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실현시킬 찬스를 맞아 이혼을 하였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사람 좋아 보이는 남편과 의원이 주위 사람들은 못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러한 두 사람의 카르마에 의해 만나고 헤어지는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세상살이는 대부분 이러한 카르마에 따라 인간관계가 성립된다. 카르마는 에고로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는 끌림의 법칙에 의해 돌아간다. 아내가 택한 길 역시 까르마이므로 그것이 충족되고 나도 또 다른 불만은 남는다. 남편 역시 아내에게 의존하고 기대는 편집증을 극복하여 홀로 서지 못하는 이상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여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윤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윤회를 벗어나려면 공부를 하여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자기의 까르마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한 상대를 아무리 바꾸어도 같은 결과가 되풀이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을 당하여 자기의 카르마를 소멸시켜 텅빔으로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자기 홀로 설 수 있을 때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동칠 카르마와 음양, 나는 남자이다 나는 여자이다 라는 의식은 본연의 자기에 대한 의식이 아닙니다. 본연의 자기는 텅빔입니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텅빔입니다. 이 텅빔은 완전 무결함으로 부족함이 없어 사람이나 물질에 끌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남자나 혹은 여자로 여기는 자의식은 현상의 자기인지라 현상의 자기란 몸과 물질을 자기로 여기는 카르마에 의하여 사람이나 물질에 끌리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어변에 끄달려 살아가는 패턴을 되풀이한 윤회를 면치 못합니다. 윤회를 벗어나려면 텅빔이 나라는 의식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텅빔에서는 부족함이 없는지라 사람이나 물질에게 이끌리지 않아 천업, 만업을 돌파합니다. 텅빔은 완전 무결한지라 심심하지도 않고 욕심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사람에게 기대거나 물질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천업, 만업을 돌파합니다. 그러므로 음양에 끌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음양을 다스리고 부리고습니다. 업이란 사람이나 물질에 대한 끌림 현상입니다. 이 끌림 현상이 발생하는 순간 깨달아 텅빔으로 돌아가 완전 무결성인 본연의 자기를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텅빔이 보존되고 유지될 때는 남성, 여성이 태극을 이루는지라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있으므로 남성이나 여성을 추구하는 병리적인 카르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텅빔 그 자체입니다.
텅빔에 입각하여 살 때 저절로 남자는 남자다움이 발현되고 여자는 여자다움이 발현됩니다. 분팔원소님에게 12월 24일 목요 감각개발 과정에서 원소님이 자기의 성질에 대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자기는 늘 소극적이라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봄나라 일이든 다른 일이든 자기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남의 일로 방관자적인 태도와 자세로 임하게 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원소님의 가름하는 여성으로서 여성성이 강하고 남성성이 아주 미약한 성질, 기질, 체질의 소유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알게 모르게 음기운이 좋아서 선택하여 훈수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음기운이란 고요하고 안정적이며 소극적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주의 주장 대신에 남의 주의 주장을 존중하고 따름으로써 순하고 타협적이며 조신한 느낌을 줍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그렇지 못함으로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인간 본연의 성품은 텅빔으로써 음양을 초월하는 동시에 음과 양의 균형과 조화로움 그 자체입니다. 텅빔에서 보면 고요하고 부동하며 포용하는 무심의 음기운과 뚜렷하게 비치는 동하고 날카로운 일심의 양기운이 어울려 태극으로 등등하여 완전무결하고 원만구족합니다. 텅빔을 깨달은 사람은 음기운을 쓸 경우 원소님처럼 자기의 주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남의 주의 주장에 따라주는 언행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소님의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여 구사하는 것이 아니고 업력에 이끌리는 부자유한 행동인 반면 텅빔을 증득한 사람은 필요에 의해 음의 기운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점이 다릅니다. 텅빔을 증득한 사람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양기운을 부렸으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원소님의 경우는 양기운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원소님이 타고난 성질, 기질, 체질을 바꾸려면 본연의 자기의 성품인 텅빔을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텅빔이라야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힘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자리는 음기운이고 일심자리는 양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원소님의 경우는 음중음으로 치우침입니다. 양중양 역시 치우침입니다. 양중양은 남성적인 성질, 기질, 체질이 강하여 여성적인 고요함과 순함을 결의합니다. 그러므로 음양이 조화로운 음중양, 양중음이 등등한 텅빔의 성품을 깨달아 증득하여야 치우치지 않고 절도에 맞는 알맞은 언행이 구사될 수 있습니다. 본연의 자기는 음양에 치우침이 없는 텅빈 완전 무결성입니다. 원소님의 경우는 텅빔을 늘봄으로 일심의 힘 양기운을 양성함으로써 치우침 현상을 거쳐 균형과 조화를 잡아 원만 구독한 성질, 기질, 체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도를 닦아 도를 통하여야 음양에 치우친 성질, 기질, 체질을 바꾸어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잡아 자기의 운명을 뜯어고칠 수 있습니다. 원소님 봄나라책 7권 부지런히 읽어 텅빔을 깨달아 텅빔을 늘고마는 생활을 통하여 일심을 양성하여 음양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거듭난 사람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막걸리를 2봉이나 마셨지. 그래도 막걸리는 늘 처먹으면서도 그래도 아침에 공부라도 그래도 1시간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
들으면서 읽고 있는지 들으면서 읽어보자. 들으면서 읽어라. 술 마실 때 집중력은 그것도 카르마지. 술 마시는 늘 봄구 입자적인 조건부여와 파장적인 조건부여. 카르마란 본연의 자기인 텅빈 명성 완전 무결성을 깨닫지 못하여 시공간에 한계 지어진 몸과 마음을 자기로 알고 있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조건부여에서 조건반사를 일으켜 생각이나 감정의 위협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리는 원인이다. 입자적인 측면에서 조건부여가 되면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이라고 하는 조건부여가 되어 신념화가 되면 자기의 신념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과 대립갈등 투쟁이라고 하는 분열이 벌어진다. 율법주의자들이나 빨갱이가 이에 해당한다. 파장적인 측면에서 조건부여가 된다는 것은 음기운으로 기울어지면 자기의 부족함을 보완하고자 양기운에게 이끌리고 양기운으로 기울어지면 음기운에게 이끌리는 카르마가 된다. 음기운이란 고요하고 부드러우며 소극적인 파장을 내고 양기운이란 뚜렷하고 거칠고 적극적인 파장을 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간관계, 남녀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양자 간에 만나면 파장을 보고 서로 이끌리는 카르마가 형성된다. 그러나 상호 보완적인 목적으로 만나지만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은 반쪽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족하지 못하여 불평과 불만이 야기되고 만다. 상대에게 의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불가하다. 상대에게 의존하는 방식을 버리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내면의 길로서 홀로서는 길이다. 현상의 자기를 넘어서 본연의 자기를 찾는 길로 나간다. 본연의 자기는 음양을 초월한 가운데 음양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완전 무결성으로 평등이다. 이 평등을 깨달아 늘범하여야 입자적인 조건부여와 파장적인 조건부여로부터 자유로워서 업력으로부터 벗어난다. 범십 하나로 모으는 일심의 수행. 텅 빈 무심을 가만히 두고 보면 경계를 따라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텅 빈 무심의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흐트러지는 즉시 하나로 모으는 일심의 공력을 들여야 무심이 보존되고 유지된다. 둘로 벌어지는 생각의 이원성을 하나로 모으는 내공을 들이지 않으면 무심은 무너지고 만다. 무심이 무너지면 대도를 이탈하여 몸에는 바이러스가 붙고 마음에는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귀신이 붙는다. 무심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둥근 원이 되어 끝없이 돌아간다. 일심무심이 될 때 무한하고 영원하여 완전 무결하고 원만 구조하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전념과 후념, 선악과 시비로 흐트러지는 두 마음을 일심으로 만들 때 무심이 존속하여 태도가 운행된다. 무심이라고 하는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일심이 필요하고 본질이 현상을 굴리기 위해서도 일심이 필요하다. 일심은 둘로 분열되어 흐트러지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무한하고 영원한 무심 본성, 영성, 정신을 확립한다. 봄 10일 2010년 봄나라 수행의 두 가지 당부사항. 행주 좌와 의 네 가지 유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좌입니다. 바르게 앉는 버릇을 들입시다.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턱을 잡아당기고 가부좌 자세로 앉는 버릇을 들입시다.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똑바로 세우는 자세를 견지합시다. 바르다는 말은 학문으로
발을 정자에 해당합니다. 발을 정자는 하나에 그쳐 있음입니다. 하나가 확립되면 수화 음양이 상생으로 돌아가 수승 화강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수족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텅 빈 가운데 서늘해져 태도가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져 몸병, 마음병을 다스려져 생기와 활기에 넘치게 됩니다. 바르게 앉는 버릇을 들이기만 하면 심신이 건강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평소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는 버릇을 들입시다. 말하는 입과 가장 가까운 것이 귀인데 우리는 자기의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신 셈입니다.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겠다는 옵션을 걸면 즉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일부분밖에 들리지 않지만 자꾸만 해버릇하면 차차 자기의 말소리를 완전히 들으면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자기 목소리 들으면서 말하는 연습 부지기스러워하여 귀머거리 귀를 고치기만 하면 텅 빈 가운데 일심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력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무심일심을 갖춘 본심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집중력이 개발된 출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잡념이 없어서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말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2010년 새해를 맞아 이상 두 가지를 수행의 중점사항으로 당부하는 과연이 모두들 힘써 노력하여 대도를 성취합시다. 봄12 바르게 앉으면 태도가 이루어진다는 신념이 있어야 바르게 앉으면 정신이 고요하고 뚜렷하여 집중력이 발휘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몸은 바르게 앉아있으면서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흐트러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집중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바르게 앉는다는 것은 마음이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마음이 부정적인 한 생각을 내면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몸의 자세도 무너져 일심 집중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바른 자세에서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진리마저도 거부하고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르게 앉는 순간 즉각 태도가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만 심으면 분명 수화의 기운이 하나로 돌아가 몸병 마음병이 즉시 낫는다. 여기에 한 번이라도 실행하여 효과를 확인하면 일상생활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해도 바르게 앉는 자세를 견지하여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간단한 법을 알아서 실천하기만 하면 태도를 이탈하지 않고 태도가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진리는 간단하다. 이 간단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사람의 몫이다. 봄 13 허리를 곧고 바르게 펴는 것이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바르게 펴면 일심이 이루어져 몸에 들어갔던 힘이 빠지고 마음이 텅 비어져 무심이 확립되어 일심 무심이 이루어집니다. 일심 무심이 이루어지면 정신이 들어 고요하고 뚜렷해진다. 정신이 들면
물기운 음이 아래로 내려가고 불기운 양이 위로 솟아 음양이 갈리어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래로 내려온 물기운을 위로 올리고 위로 오른 불기운을 아래로 내리게 되어 물기운과 불기운이 하나로 만나 원이 형성되면서 무시무정으로 돌아가 태도를 이탈하여 병고가 생긴 것이 태도가 행해져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이것이 사람에게 내재된 능력이다. 이 능력은 일심의 공을 들임으로써 드디어 발현된다. 일심이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허리를 바르게 펴는 자세를 통하여 일심무심이 즉각 이루어진다. 허리를 바르게 펴는 자세를 통하여 일심무심을 즉각 깨닫는 감각의 능력, 몸의 능력이 시한다. 봄14 천하대장군 지하의 장군 고요하고 뚜렷하다는 말은 천하대장군 지하의 장군 고요하고 뚜렷하다는 말은 정신을 이루고 일심무심을 뜻하고 진공요율을 말하고 일심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정신력이 결정된다. 수행은 일심을 양성하는 삶의 과정이다. 허리를 바르게 펴고 앉는 것이 일심 양성의 기본이다. 일심이 어느 정도 가동되면 수승화강이 이루어져 머리가 서늘해지고 속이 따뜻해지면서 마음은 고요하고 편해진다. 여기서는 단지 고요하고 편할 따름이지 의기충천하는 호연지기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한 급이 더 넘어가야 하므로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고요한 데 만족하지 말고 뚜렷한 일심의 축을 더욱 다져봐 젖먹던 힘까지 기울여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되어야 한다. 봄15 이목이 청명한 사람 고요한 무심에 개합하려면 백회로 정기를 모아 양쪽의 기호 연결하여 두면 되고 뚜렷한 일심을 발현하려면 인당으로 정기를 모아 양쪽 눈으로 통하게 하여 보면 된다. 이렇게 하면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된다. 고요한 무심의 힘으로 몸병을 고치고 뚜렷한 일심의 힘으로 마음병을 고친다. 이러한 능력을 자유자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이목이 청명한 사람이다. 봄나라와 인연을 맺은 지 3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제는 철이 들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는 생활태도로 전환하여 모든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사치와 허영의 마음이 사라져 돈에 대한 욕심조차 사라지니 마음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늘상 입버릇처럼 하던 공부하라는 권고의 말조차 집착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글쓰는 실력을 보나 말하는 솜씨를 보나 대학 졸업한 사람들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고 오히려 능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서산에서 꾸준하게 센터를 왕래하면서 들인 공덕이 시료를 거두어 봄나라 가이드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텅빔을 들봄으로 일심을 더욱 증장하여 의기충천하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드님과의 책읽기 가이드로 아드님에게 책읽기 실력을培養하여 공부 잘하는 아들로 만드는 일입니다. 아드님에게 본성을 찾아주는 일이야말로 원고님이 가이드로 제일 먼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기에 성공하여야 할 사명이 원고님에게 주어진 사명인 동시에 봄나라를 반석에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를 보여줄 사명이 원고님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봄나라의 법의 원고님 그대를 만나 행복합니다. 그대만 생각하면 참으로 흐뭇합니다. 봄 17 제로를 동반한 하나의 삶
나란 하나이다. 소화도 하나이고 대야도 하나이다. 소화는 재료가 없는 하나이고 대야는 재료가 있는 하나이다. 소화는 무심을 동반하지 않는 일심 집중이고 대야는 무심을 동반한 일심 집중이다. 무심은 천지의 진리이고 일심은 사람의 삶이다. 그러므로 무심 일심이 도이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이다. 소화는 사심이고 대야는 공심이다. 소화가 사라져야 대야로 거듭난다. 소화를 고집하면서 살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소화를 버리겠다는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대야로 거듭날 수 있다. 대야로 거듭나면 영적인 존재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질병 문제를 해결하여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봄 18 에너지와 빛이 나오는 무심의 일심의 코드를 꽂자. 일심의 코드를 꽂자. 텅 빈 무심의 일심의 코드를 꽂으면 에너지와 빛이 나와 에너지는 몸을 온전하게 하고 빛은 마음을 온전하게 한다. 텅 빈 무심은 진공이라고 부르지만 일심의 봄이 서면 에너지가 나오고 빛이 나온다. 텅 빈 무심을 대자연의 도라고 하면 일심 봄은 사람의 도이다. 사람의 삶은 대자연의 도와 통하여야 사람다운 삶이 된다. 그러므로 무심일심이 천지인 사막이다. 소화적인 중생의 삶은 대자연의 도와 통하지 못하고 분리된 불완전하고 치우친 삶이므로 몸병 마음병을 앓으면서 사는 중생의 삶이요 대야적인 도인의 삶은 대자연의 도와 통하여 조화와 균형이 맞는 완전 무결한 도인의 삶이다. 재생명리가 보물이 아니라 에너지와 빛이 진정한 보물이므로 재생명리는 빈 껍데기이고 에너지와 빛이 소가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것은 보물을 찾기 위함이다. 무심의 보물을 찾아 일심의 힘으로 통하고 수용하여야 소원 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이것이 진정한 신통력이다. 딱 앉은 자리에서 1시간 이상 책 읽기를 딱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공부 조금 하다 보면은 몸이 비비 꼬이고 목소리가 가라앉고 봄 19 병의 치유에 대한 성리적 불입 인간의 집단의식은 병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다. 병이 없어야 건강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유기체는 병이 있으므로 몸을 강건하게 하는 존재의원이다. 일심 이전에는 음양이 대립갈등 투쟁하는 이원성이므로 병은 없어야 할 존재로 간주한다. 일심이 되면 병이 있다와 없다를 거느리고 아픔과 아프지 않음이 공존하여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 아픔과 아프지 않음에 끄달리지 않는 것이 병에 대한 치료가 행해집니다. 일심이 이루어지면 아픔과 아프지 않음이 공존하여 아픔에 끄달리지 않아서 아픔을 수용하여 아프다는 거부와 저항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아픔과 아프지 않음을 초월하여 병에 대한 치유가 이루어진다. 일심이 이루어지면 무심과 연결되어 에너지와 빛의 원천의 코드를 꽂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음양쌍쌍이 되어 몸은 에너지로 기혈의 순환이 왕성해지고 마음은 빛으로 충만하여 생기와 활기와 밝음이 표정과 소리에 그대로 나타나 무기력하거나 어두운 주위 사람들에게 빛과 에너지가 되어 넘친다. 도가 자기의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천하를 꾸지하는 신통력을 발휘한다.
병과 바이러스는 몹쓸 존재가 아니라 병과 바이러스가 존재하므로 우리를 존재케 하는 고마운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일심이 되어 무심과 통하고 보면 이러한 사실을 당장 인정하게 될 것이다. 아프지 않으면 일심 공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아픔의 공덕이 참으로 지대하다. 봄 23일째 둘은 생각의 이원성 음양으로 음양상극으로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진다. 하나가 되어야 음양상생으로 음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하나가 되고 보면 제로와 음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그러므로 둘이 하나로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하나는 제로와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결국 둘이 하나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음양 둘이 하나이고 하나 양 가 제로 제로와 어울려 음양을 이루므로 2 이꼬르 1 이꼬르 0 제로가 된다. 제로는 하나가 어울려 음양의 짝을 이루고 하나도 음양으로 짝을 이룬다. 이것이 정신, 영성, 본태양의 구조다. 이것이 존재의 본질인 동시에 현상의 모습이기도 하다. 무형한 본질이 그러하므로 유형한 대소유무 선악, 십이선악도 이와 같은 이치로 정비된다. 대는 전체성이므로 잠재된 의미라면 소는 부분성이므로 드러난 양이다. 유는 한정된 모습임의 양이고 무는 바탕인지라 의미다. 신은 수남이므로 의미고 비는 거슬리는지라 양이고 선은 파장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의미고 악은 파장이 일어나는지라 양이다. 음양이 공존하는 조화와 균형을 보면 일심무심이 짝을 이루어 둘 다 살려 삶은 사랑과 자비가 된다. 음양이 짝이 되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원망무득하고 지공무사함이 발효된다. 이러한 진리의 모습을 도면으로 나타낸 것이 우리나라 태극기이다. 태극기는 존재의 진실을 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2 제로 2 이꼬르 1 이꼬르 제로 제로 이꼬르 1 이꼬르 2 이것이 삼위일체로서 진리의 구조이다. 56분 35초 36초 37초 이렇게 이제 봄나라 책 8권에 78쪽 아침에 78쪽까지 읽었는데 23까지만 읽어야겠다. 오늘은 23까지만. 봄 20일 환경 조건에 따라 변하는 컨디션 다스리기. 바람 불고 구름이 끼고 어두컴컴하고 흐리고 눈비가 오는 날이냐 날이냐 바람이 잔잔하고 구름도 없고 말뚝이어 청명한 날이냐라는 외부의 환경 조건에 따라 우리들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좋았다 나빠졌다 간다. 좋을 때는 살만 나다가도 나쁠 때는 죽을 맛이다. 사람들은 주체성이 없이 컨디션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바랄 뿐 전적으로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고 산다. 환경 조건의 구애를 받지 않고 독자적 주체적으로 중을 잡아 좋고 나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허리를 펴고 에너지와 빛이 들어오는 무심의 콘센트에 일심의 코드를 꽂으면 열기가 들어와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빛이 들어와 마음의 컨디션이 좋아진다. 이때를 살펴보면 축이 바로서 온냉, 한열, 수화의 기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음양이 화합된 상태다. 몸의 컨디션이 나쁘면 천도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몸의 컨디션이 좋은 상태를 발견하여
좋고 나쁨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환경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천지의 이치를 활용하여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다운 모습이다. 봄 22.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는 책읽기 낭독 과정. 전해본 생각 위주의 삶에서 나라고 하는 에고가 작동된다. 전해에서 시간을 인식함으로 과거와 미래를 투영하여 과거에 대한 자기 판단, 평가, 심판을 받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생긴다. 결국 번뇌망상은 생각권위로 돌아가는 좌뇌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뇌는 공간의 감지 능력이다. 감각을 통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우뇌를 통해 우주와 연결되어 우리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번뇌망상이 없는 삶을 영위하려면 전해본 생각 위주로 살던 생각 모드를 감각 모드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려면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야 우뇌 본유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삶이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이 정착된다. 우뇌 본유 감각 위주로 쓰인 범나라 책 7권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고 자기가 읽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읽을 정도가 되고 저절로 그런 내용이 파악되기에 이르면 침묵 가운데 고조장단이 운율에 맞아 절도에 맞는 본연의 자기 소리가 나오고 책 읽는 동안 생각이 끼어들지 않아 감각이 생각을 이기게 되어 생각 모드가 감각 모드로 바뀌게 된다. 봄나라 책이 나오고 낭독법이 나온 것은 번뇌망상에 시달리는 인류로 하여금 자뇌본유 생각위주의 인간을 우뇌본유 감각위주의 인간으로 전환시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네, 오늘 일조전부 책읽기 낭독의 마지막 정확하게 읽으면서 들으면서 읽어봅시다. 봄 23 생각모드와 감각모드. 생각모드란 자뇌본유 생각위주의 삶이고 감각모드란 우뇌본유 감각위주의 삶이다. 생각모드에서는 나라고 하는 에고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구도로 작동하는 바람에 지금 여기의 삶이 배제된다. 생각의 메커니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므로 감각이 억압되어 텅 빈 여유 공간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거느리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몸병, 마음병을 앓는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어쩌지 못하고 스스로 치유하지 못한다. 봄나라 책읽기 낭독을 통하여 눈과 귀를 총명하게 하여 감각이 활짝 열리면 입으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면 침묵의 여유 공간에서 고조장단이 운율과 절도에 맞는 본연의 소리가 나오면서 생각이 끼어들지 않게 되는 지경에 이르러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의 모드는 감각의 모드로 바꾸어진다. 이렇게 되면 항상 여유 공간 가운데 에너지와 빛이 존재하여 에너지를 실어 봄의 손길로 아픈 몸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여 치유하고 아픈 마음을 봄으로 빛을 비추어 그림자 얼룩을 깨끗이 지워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생각 모드에서는 감각이 억압되지만 감각 모드에서는 생각의 주인인지라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는 주체성이 있다. 그러므로 감각의 모두가 되어야 자유, 평화, 행복이 있다. 삶의 완성 봄나라 책 인간개발 시리즈 8권의 오늘 23 생각 모드와 감각 모드를 읽었습니다. 이것은 문자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원 채용 1. 여자 1명 연령 3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직종 사무관리 시간 오전 10시 오후 7시 급여 견습 3개월간은 100만원이고 견습 기간 이후에 직원으로 채용하고 상응하는 대우가 제공. 업무장소 강릉 홍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연락 메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기타
모드 및 인터넷 활용 능력 탁월한 자, 공인중개사 우대, 부동산업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업으로 생업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상기 메일을 참고 메일로 보내주시고 3월 10일까지 마감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이거나 부동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 업종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이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 인센티브제 업무 스타일은 2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까지 폭넓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강릉 홍대 공인중개사 근무자와 근무시간 운영 방식입니다. 근무자 직책 명칭 매니저 이재휴 휴대폰 010-7614-1208 일반적으로 하는 033-655-2555 공인중개사 대표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졸업 전북 고창 강릉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동산 중개 협동조합 이사장 이 근무시간 평일과 토요일 09시에서 20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단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예약 상담과 물건의 검색만 가능합니다. 근무자가 없어도 실내의 물건을 직접 둘러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CCTV가 촬영되고 있습니다. 3. 사무소 이용 방법 주제별 게시판에 붙어있는 물건 설명 A4 게시 전단지를 둘러보시고 2. 더 자세한 내용은 강릉 부동산 넷에서 찾아보시고 일상 근무 시간에는 상담과 문의는 무료이지만 일상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상담료를 받습니다. 출장에게만 상담은 소장의 출장 수수료를 받습니다. 접수된 모든 부동산은 공구를 취합하여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여 강릉 부동산 넷에 공시합니다. 강릉 부동산 넷은 강릉시 부동산 플랫폼입니다. 6. 기본적으로 모든 부동산 물건은 전속 중개 계약 형태입니다. 중개 의뢰 형태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매주 일요일 06시부터 08시까지는 부동산 중개와 부동산 투자를 주제로 한 새벽 미팅이 있습니다.